있는데요. 과학 발전과 교육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1889년 연방의회 결의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이곳에는 163에이커 부지에 390여 종, 2,700여 마리의 동물이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등 여러 대륙에서 온 다양한 동물들이 특성별로 준비된 전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기를 독차지하는 주인공 있죠. 바로 자이언트 판다. 대왕 판다인 티안티안, 메이시앙, 그리고 이 두 마리가 낳은 베이베이까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 판다는 번식률이 매우 낮아서 아기 판다를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이베이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주 귀한 판다입니다. 이 판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통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동물원의 간판 스타인 판다들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국립동물원의 입장료는 무료고요. 크리스마스 하루를 제외한 1년 364일 문을 열고요. 겨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의 계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초강력 5등급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난 월요일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한 후 미국 남동부 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이 강타한 바하마는 미국 플로리다주와 쿠바 사이에 있는 섬인데요. 최소 2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허리케인 피해로 침수된 마을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며 구조 활동이 시작됐지만 피해의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하마를 강타한 이후에도 도리안은 규모 2, 3등급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기상당국은 전했습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영국 의회가 가결하며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영국 의회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지난 4일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9일까지 EU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 정부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날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의 처리를 하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려던 존슨 총리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다이지 마을의 전통 돌고래 사냥이 시작돼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9월부터 6개월간 이어지는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들을 좁은 만으로 몰고 작사를 숨구멍에 꽂아 죽이는 방식입니다. 매년 사냥 시즌이면 1,70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도살되고 목숨을 건진 돌고래들마저도 수족관이나 해양공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이지의 돌고래 사냥은 2009년 미국 아카데미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더 코우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주목받게 됐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금지된 고래 사냥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구 목적을 이유로 매년 수백 마리를 포경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태양광 전력을 쓰는 소형 요트로 15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해 이번 주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레타는 지난해 학교 결석 후 스웨덴 국회 앞에서 지구온난화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후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부상하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그레타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환경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침없는 10대 환경운동가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88일간의 시위 끝에 송환법안 철회를 이끌어낸 홍콩 반환둥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in order to fully allay public concerns. She thinks that she can use some garden hose to put out a hill fire. That's not going to be acceptable.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즉 송환법안을 철회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날 직접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홍콩 시위가 이미 정책 반대의 수준을 넘어 반중국, 민주화 투쟁의 불길로 번진 지금 뒤늦은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지난 88일간 홍콩을 휩쓸었던 대규모 시위가 남긴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콩 대규모 시위의 주된 특징은 시위 주도 세력의 나이대가 눈에 띄게 어리다는 겁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때부터 활동한 조슈아 웡, 애그니스 차오 등은 20대 초반입니다. 새학기 개강일인 지난 2일에는 홍콩 내 230여 개 중고등학교와 10개 대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동맹 휴학을 선포했는데요. 시위 현장에는 교복을 입은 채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중고등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There is a class boycott in our school today, and then we boycott the I think is the open ceremony of our school year. 我覺得係根本唔需要出防暴，因為學生本身就係冇威脅嘅。我唔明佢哋出防暴嘅意義喺邊咯，即係佢哋根本就係唔想啲學生出咁多聲，想打壓我哋。 시위대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동맹 휴학, 영업 중단 등 3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학생들과 연대해 2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 주도의 투쟁에 어른들이 동참하고 결국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위의 주축인 10대, 20대 초반 젊은이들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1997년쯤 출생한 이른바 반환둥이들인데요. 중국 본토에서는 금지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위를 능숙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향유하며 자란 반환둥이들은 점점 홍콩의 자유를 옥죄어오는 중국 정부의 손길에 홍콩의 미래가 어둡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언어인 광둥어 교육을 대폭 줄이고 중화 사상을 주입하는 애국심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노골적으로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한 것이 언젠가 홍콩도 자유를 뺏길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 겁니다. 직접적으로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 역시 홍콩 범법자를 중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죠. 홍콩 젊은이들은 이를 중국의 지배력 강화 속셈으로 보고 거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Because it somehow affect our future. We don't want our children to live under a society that is really unfair, injustice, and I think that this is the minimum that we can do. 홍콩 당국과 그 배후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고 결국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천안문 학살 30주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세계의 눈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군병력이 홍콩에 진입했다간 혈기왕성한 젊은 시위대와 유혈 충돌을 벌일 위험이 큰데요. 만약 홍콩에서 천안문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콩 시위대는 30년 전 천안문과 달리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홍콩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의 연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홍콩 무력 진압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I hope Hong Kong works out in a very humane way. I don't view it as leverage or non-leverage. I hope it works out in a humane way. And I think that President Xi has the ability to make sure that happens. 자칫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에 치명타를 입혀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직후 투자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제도, 즉 공산주의 중국 안의 다른 체제의 자치를 인정해준다는 건데요.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당시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먼저 영국에 약속한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과도 일국양제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홍콩에 무력 개입을 한다면 스스로 일국양제 원칙을 깨버리는 셈이고 타이완 분리 독립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줘 통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모든 역효과를 감수하고 홍콩에 무장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국양제보다 더 중요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인구의 90%가 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들은 현재 중국 영토의 약 절반에 이른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부의 위구르인이나 티베트인 등 일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철저히 억압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만약 홍콩 시위가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판단되면 강경 진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대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송환 법안 철회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홍콩의 앞날은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일당 독재 전체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콩 시위는 그런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민주사회를 과연 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여러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연령대의 음악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혹시 91세 음악가가 연주하는 피아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91세라면은 요즘 기준에도 상당히 고령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연주할까요? 네, 화려한 기교나 과도한 몸짓이 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음악은 하나의 문화이자 다른 사람과의 소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91세에도 왕성하게 음악을 즐기고 연주하는 세뮤엘 해리스 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세뮤엘 해리스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usic is a communication between a person that has been given a talent and they share it with other people. Music is my gift from God. I am Samuel Harris Sr. I'm 91 years old and I am a musician. I started actually playing music, I would say 21 years old. I was going around with friends and every time we'd go with a piano, we played whatever that is with the two fingers. I enjoyed doing it, but I didn't enjoy practicing. But my grandparents that I ended up living with decided I should have some culture, and music was the culture that they thought I should have. I went to the Smiths Music when I got out of the Army and bought a guitar chord book, learning how to learn how to play the chords on the guitar. Well, I didn't play the guitar, I played the piano. So I had to transpose the guitar thing to the piano. And I began to understand that the chord progression was the harmony to a melody. I wrote a song called Cornbread, and the song got kind of popular. Instead of people asking me to play cornbread, they would say, "Cornbread, could you play your song?" And so I started to be called Cornbread. There's more talent in the universe that will be given to you if you work at the talent that you have. My job, it is not even a job no more, is pleasing the people. I love playing music and I appreciate being appreciated.